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명절 당일 찾아온 시모를 보고 쓰니님의 친정아버지께서 남편과 시모 둘 다 내쫓아버렸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핸드폰으로 작성하는 글이니 오타가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작년 추석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습니다. 남편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다면서 이번만 처가에 가지 말자고, 다음 명절부터는 처가와 본가 번갈아서 먼저 가는 것으로 하자고, 장모님께 죄송하니 용돈 200 드리자고 하는데 괜찮은 제안이라 오케이 했어요. 어차피 친정은 제사도 없고 명절이라고 친척들이 모이거나 하는 것도 없으니 우리가 안 가면 두 분이 데이트를 하시거나 여행을 다녀오시거나 할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다음 명절이 되었습니다. 설 얼마 전에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설 전날 시댁에 갔다가 하루 자고 당일에 친정에 가자고 하길래 그럼 올해 추석은 친정에 먼저 갔다가 시댁에 가는 것으로 하자 말했고 남편도 오케이를 했습니다. 설 전날 시댁에 가서 명절 음식을 하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차례를 지냈어요. 차례 지내고 아침을 먹고 치우고 시계를 보니 10시 반이더라고요. 남편과 친정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배를 부여잡으며 쓰러지고 체한 것 같다.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더니 이런가 보다 하면서 할 일이 태산인데 어떡하냐 하더군요. 그럼 응급실이라도 가보자 했더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하시길래 그럼 우리 가보겠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시어미가 이렇게 아픈데 내일 갈 수 없는 거냐고 하는 거예요. 남편도 자기 엄마 아픈데 우리가 좀 더 일하고 가자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시댁에 명절 음식을 하든 제사 음식을 하든 식사를 차리든 뭐든 남편과 같이 했습니다. 결혼 전에 못 박아 말해두었고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것이니 당연히 시댁에서 할 일은 하겠다. 하지만 며느리만 일하는 집에 시집갈 생각은 없다. 이 얘기를 거의 100번은 얘기했거든요. 때문에 시어머니도 저와 남편이 함께 일하는 거 뭐라 못했어요. 시어머니 아프니 좀 더 있다 가자는 남편의 말에 다음 명절에는 친정에 있다가 명절 마지막 날에 시댁에 올 것이라고 말했고 남편은 오케이 해서 하루 더 자고 명절 다음 날 친정에 갔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다가와서 친정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갈 계획을 세웠어요. 멀리는 못 가더라도 가까운 곳으로 2박 3일 다녀올 생각이었습니다. 온천을 예약하고 2박 3일 있다가 부모님은 댁으로 가시고 우리는 시댁으로 가면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추석 일주일 전에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이번 추석에 친정에서 2박 3일 있는 거 알지? 했더니 알고 있다 하더군요. 온천 2박 3일 예약했다고 말했더니 왜 가냐고 묻더군요. 친정은 차례도 없고 친척들이 모이거나 하는 것도 없으니 여행이나 다녀오려 한다 말했습니다.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시댁에 급한 일 생겨서 가봐야 되면 어쩌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행 못 가는 거지 이렇게 말했는데 감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남편은 명절에 시어머니가 아프다던가 하는 뭔가 일을 만들어내길 바라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남편은 친정부모님 모시고 온천에 다녀오는 거에 대해 얼버무리듯 대답을 하더라고요. 대답이 시원치 않아 또 딴소리 할 것 같아서 단단히 못 박았죠. 이번 명절에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기든 말든 모른 채 하라고, 약속대로 하지 않고 딴소리하면 우린 이혼이라고, 아직 애도 없고 실질적으로 내가 가장인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결혼생활 유지할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 명절 연휴 이틀 전에 시어머니 전화해서 난리를 치더군요. 말도 없이 무슨 여행이냐? 어디서 못 배워먹은 행동이냐?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통화 볼륨을 최소로 해도 귀가 따가울 정도였습니다. 남편 옆에 앉아서 스피커폰으로 하고 남편에게 핸드폰을 주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스피커폰을 끄더니 자기가 전화를 받아들고는 저번 명절에 처가에 늦게 갔다고. 그래서 이러면서 변명을 하더군요. 좀 있다가 안 가면 이혼이래. 몰라, 이혼이래. 이러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멍청하고 이기적인 사람인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이성적인 척하며 지가 알아서 중재 잘하고 있는 척은 다 하더니만 결국은 명절에는 자기 집이 우선인 놈이었네요. 남편이 핸드폰을 건네주면서 받아보래. 이러길래 제가 다시 받아들고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그렇게 잡는 것은 어디서 배워먹은 것이냐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 소리를 하냐며 소리소리 지르더군요. 너무 열받아서 저도 할 말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게 뭐가 있냐고. 지난 명절에 시댁에서 우리 나오려는데 어머니가 배 아프다고 수작 부려서 속아주지 않았냐고.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친정부모님과 시간 보내다가 마지막 날 시댁에 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청도 좋아요. 소리를 그렇게 지르는데도 목소리가 갈라지지도 않고 계속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하는 말이 그럼 매번 추석마다 이러겠다는 것이냐길래 그럴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네가 며느리인데 시댁이랑 친정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 하시더군요. 제가 시어머니께 왜 똑같이 하면 안 되는데요? 이 사람이 저 데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사는 거예요. 결혼 비용 혼수 다 똑같이 했고요. 집안일은 제가 더 많이 해요. 돈도 제가 훨씬 많이 벌고요. 어머님도 다 아시면서 왜 이러세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는 사이사이 말 끊어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소리를 지르더군요.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고성방가만 하시니 이 사람 바꿀게요. 하고 남편에게 전화 받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스피커로 다 듣고 있었는데 저는 스피커폰 기능 꺼버리고 남편에게 맡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통화 마무리하고 저희 진짜 대판 싸웠어요. 예전에 있었던 사소한 일까지 끄집어내면서 싸웠어요. 넌 그래서 너네 엄마한테 얘가 이혼이래 이러면서 고자지르래?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 그렇게 말했지. 너도 알다시피 난 한 말은 꼭 지켜. 알았다고.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연휴 첫날 새벽에 일어나서 여행 갈 준비하고 부모님 오시기 전에 밥을 준비했어요. 차는 따로 타고 가지만 친정집에서 온천 가는 길에 저희 집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함께 아침 먹고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양아치 같은 사람들은 처음 봤네요. 8시도 안 돼서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리가 팽 돌더라고요. 일단 문을 열었고 시어머니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무리 그래도 너 이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왔으니까 땡땡이가 너희 시아버지도 모시고 온다고 했으니까 천천히 올 거고 내가 먼저 왔다. 친척들도 다 여기로 오라 했다. 이러더군요. 우리는 부모님 오시면 밥 먹고 나가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안 들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사돈 오면 얘기 좀 해야겠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네요. 그런데 시어머니 막상 저희 부모님 만나면 말도 제대로 못해요. 저희 부모님 옳은 소리는 꼭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어쨌든 저는 시어머니에게 물러서지 않고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 온천 갔다가 시댁으로 안 가고 그냥 집으로 올게요. 뭐 못 찾겠거나 하는 거 있으면 전화하시고 깨끗이 치우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란 놈 따라 들어와서 아무래도 엄마 와서 못 가지 않겠어? 이러더니 내가 장모님께 전화해서 두 분이서 가시라고 할까? 지금 돈 뽑아와서 용돈 좀 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러길래 거실에 시어머니가 있건 말건 소리 지르고 싸웠습니다. 넌 생각이 있는 거냐고. 우리 부모님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어야지. 내가 똑같이 너네 부모님 무시해줘봐. 용돈 지난번에 200 드린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통장에서 드린 건데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버는 거 몰라? 네가 드린 거야?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랬더니 남편은 그럼 여기까지 엄마가 왔는데 어쩌냐? 진짜 두고 가? 너야말로 생각이 없어. 이러더라고요. 막무가내식 고집을 논리로 어떻게 꺾을 수가 있겠어요? 너 내가 분명히 이번 일 틀어지면 이혼이라고 여러 번 말했어. 이렇게 말하고 그대로 짐 들고 나와서 친정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있었던 일 다 얘기했고 미친 것들만 사는 집구석이라고 이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당황해서 명절에 그러고 싸우냐 하셨지만 결국은 딸 편이죠. 엄마에게 시댁 남편 전화와도 받지 말고 나 있는 곳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친정부모님과 만나서 시어머니와 남편 전화 제가 다 받았어요. 사부인 이러면서 고상한 목소리로 말하는 시모에게 왜 고상한 척하냐고 아까 한 것처럼 정신 나간 사람 마냥 고래고래 소리 질러보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무슨 낯으로 전화를 한 것이냐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다 말했으니까 이제 이혼이라고 내 집에서 아들 데리고 당장 나가라고 아니면 경찰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른끼리 얘기할 게 있으니 저희 엄마 바꾸라고 하는데 됐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 이혼할 거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집은 아빠 명의로 돼 있는 집이거든요. 아빠가 화가 나서 전부 내쫓아버리겠다고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저와 엄마는 무슨 일 날까봐 아빠를 말렸는데 결국 아빠를 못 당했네요. 친정부모님과 저는 집으로 다시 갔고 아빠는 친정엄마에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어머니 모시고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저희 아빠는 미친 것들이랑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당장 나가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슬그머니 나가셨습니다. 멀뚱멀뚱 있는 남편에게 아빠가 너는 엄마를 배신하려드냐고 하면서 모시고 가고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나가는 남편에게 제가 말했어요. 이번 일 틀어지면 이혼이라고 했지? 네 옷이랑 짐은 보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협의 이혼은 없어. 우린 무조건 소송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나가고 나서 집 비번 바꿔놓았고요. 그리고 저는 친정부모님과 예약한 대로 여행 다녀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계속 연락 오는데 핸드폰 무음으로 해놓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최대한 밝은 척 하려고 노력했어요. 다녀와서 남편 옷가지들 싸서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남편은 화 좀 풀렸냐고 계속 톡을 보내더라고요. 이게 화가 풀리고 말고 할 문제라 생각하나 봐요. 진짜 멍청해서 제멋대로 행동해도 용서를 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 여러 번 말을 했고 이번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오만정 다 떨어졌는데 말이에요. 암튼 저는 변호사와 상담 한번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 내용이 다 녹음되어 있는데 제가 유리하다고 변호사가 말하더라고요. 이제는 화도 안 나고 얼른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상식적인 논리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고집이 우선인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네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자기가 양보하고 살고 있다 할 겁니다. 그런 사람 옆에 두면 평생 어떻게 사시나요? 잘 결정하셨어요. 든든한 친정 부모님이 있어서 다행이네요.